저희 채널은 범람하는 국뽕 유튜브 속에서 국뽕 문제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추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한 취지로 운영됩니다. 국뽕이란 것이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건 쉽지만 우리 한국인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뽕이란 단어를 긍정적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다루는 국뽕은 부정적 의미이고 한류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클린 국뽕을 지향하는 채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이념이나 정치적인 의미는 배제하려고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국뽕 채널이 생길 정도로 국뽕 채널들이 인기가 많지만 저희 채널은 국뽕에 반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취할 것도 없고 유쾌한 내용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는 반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감수하고 취지를 공감해주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믿고 유튜브 내 클린 국뽕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느린 걸음으로 유익한 내용만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국뽕의 유형을 분류해봤습니다. 일명 국뽕 판별법이라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국뽕이 넘치는 시대잖아요. 요즘은 국뽕 유튜브가 너무 많아져서 한눈에 구별되는 뻔한 형태도 있지만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지능화된 형태로 국뽕인 듯 아닌 듯 만들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분류를 해봤어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대분류를 해봤습니다. 강학적인 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지만 국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형태를 관찰하고 분석한 것에 기초하여 5개 유형으로 구별을 했고 그 명칭은 각각의 성격에 맞도록 임의로 붙였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뽕의 5개 유형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왜곡형, 침소봉대형, 취사선택형, 그리고 객관 이장형과 권위 동원형입니다. 생소한 단어라서 얼른 이해가 안 되시겠죠? 5개를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표적인 국뽕 유형 1번 사실 왜곡형입니다.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져와서 창작자 개인의 의견을 덧붙여서 주장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세계인이 한국을 바라보는 이유, 알고 보니 우리보다 훨씬 후진 나라 어디 한국에 절절매는 나라 어디 한국을 무시했다가 통곡하는 나라 어디 한국인은 세계 최고, 한국인 천재, 1등 국민 이런 식의 미사여구가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그저 취하게만 만들면 된다는 일념 하나로 근거가 없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자극적이고 화려한 수식어를 동원해서 손쉽게 국뽕을 창작해내는 그런 유형들이죠. 그동안 괜찮게 보였던 나라는 깎아내리고 만만한 나라는 무시하면 됩니다. 우리가 낫다는 조금의 단초만 있으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빠져들기 쉽기 때문에 국뽕에 취약한 수많은 구독자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자주 보게 되면 약효가 떨어지는 것으로 가장 단순하고 초보적인 국뽕 유형입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국뽕 유형 2번 침소봉대형입니다. 이 유형은 쉽게 말하면 일명 뻥튀기형입니다. 어느 일부분만 놓고 보면 사실일 수 있지만 단순한 사실 하나를 과장 확대하는 것이죠. 가령 스킨케어 수출액 최대 이것을 국산 화장품 홀릭 현상으로 한국 라면 인기 폭발 이것을 K푸드가 세계를 점령하다 고기능 이미지 센서 개발 이것은 시스템 반도체 최고다 이런 식으로 일부분을 전체로 과장 확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한국산 수출 품목 중에서 스킨케어나 라면이나 이미지 센서가 증가하거나 규모가 커지는 추세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화장품이나 가공식품이나 반도체 중에서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중으로 본다면 미약할 수 있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국산품의 비중이 얼마인지, 증가율이나 금액은 상대적으로 어떠한지 다른 측면들은 고려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한쪽 측면의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인 것은 맞고 국뽕이 아닌 것처럼 만들지만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게 하거나 다른 중요한 측면을 간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유형의 국뽕은 특정 사실을 바탕으로 직관적이고 약효도 좋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성의 끈을 놓지 않은 분이라면 쉽게 국뽕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국뽕 유형 3번 취사 선택형입니다. 이 유형부터는 약간씩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놓고 볼 때는 없는 사실이지만 나쁜 것은 다 버리고 좋은 얘기만 골라오는 겁니다. 즉, 여러 소스 중에서 유리한 내용만을 발췌하거나 유리한 부분들만 조합하여 짜깁기를 합니다. 언론기사, SNS의 게시글이나 댓글 모음들 중에서 유리한 얘기만 골라오고 편집을 하죠. 예를 들면 한국인이 잘하는 30가지, 한국이 전 세계 최고이고 1위인 것들, 밤늦게 돌아다녀도 되는 안전한 국가, 가장 많이 공부하는 나라, 대학 진학률 최고, 소재, 장비의 국산화 성공, 첨단 제품 개발, 성능 좋은 무기 개발, 해외 수주 성공 등등등 좋은 소식이나 우리의 장점들만을 얘기하죠. 물론 우리나라 장점도 많고 칭찬받을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가 있는데 나쁘게 평가하는 내용은 다 버리고 좋게 평가하는 내용만 골라서 계속 전달을 하다 보면 그것이 전부인 걸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좋은 제목 하나 가져와서 서론을 길게 지난 내용 추가해가며 시간 때우기, 비슷비슷한 내용 서로 베끼기와 확대 재생산 등등 같은 운영자인지 추정하는 아류인지 구분이 애매한 이러한 유형의 국뽕들이 아주 많습니다. 양면에 균형적인 시각을 갖지 않는다면 기분 좋을 내용들만 골라서 모으기 때문에 문제의식 없이 이런 국뽕에 녹아들 수 있습니다. 다음, 국뽕 유형 4번 객관 위장형입니다. 국내 외국인이 하는 호의적인 평가,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의 리액션,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나 유학생 등의 체험담, 한국과 외국인으로 맺어진 국제 커플 이야기, 이런 종류의 유튜브 채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해외 또는 외국인이 등장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다. 외국 현장, 외국인의 입장이다. 라는 점을 내세워서 한국인이 아닌 타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처럼 위장한 객관 위장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외국인이 한 이야기라는 것, 외국 배경으로 외국을 접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 민족, 동포의식을 자극하는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국내 한국인의 국뽕보다 더 믿음이 갈 수 있지요. 심지어 한국을 사랑해주는 마음 때문에 믿음 플러스 감동까지 올 수 있답니다. 하지만 그 주체들이 어떤 이유로 영상을 만드는지, 왜 우리가 호감을 가질 만한 내용만 만드는지, 왜 넘치는 한국 사랑을 세계에 전파하지 않고 한국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 배경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형도 얼핏 문제의식 없이 지나치기 쉽지만 그 속성은 외국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차원 높은 국뽕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뽕 유형 5번 권위동원형입니다. 국뽕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애매할 만큼 고도화된 경우가 많고 최근에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저명한 기관 등 권위자를 동원하는 경우입니다. 언론이나 공공기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죠. 국내외 언론, 정부, 국제기구의 통계를 동원합니다.
대부분은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가져온 자료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이나 기관에서 나온 것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기관의 인지도나 신뢰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특히 해외의 경우 원문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서 그냥 묻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나 해외나 그 출처가 불확실한 경우가 있고, 출처가 있더라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많이 알려지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런 기관들도 특정 성향이나 편향이 있기 마련이죠. 통계도 그 성향에 따라 가공될 수 있습니다. 출처가 언론이나 기관이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라 그 내용이 진실인지까지를 들여다 봐야겠죠. 출처도 확인하고 기관의 성향이나 신뢰성도 봐야 되고, 원문에 충실한지 편향적인 것인지 살펴봐야 하고, 여러 입장을 균형적으로 봐야 비로소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작성자 의견을 최소화하고 권위 있는 기관의 발표 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고도화된 국뽕이긴 하지만, 국뽕에 심취하지 않고 균형적인 시각을 갖춘 분이라면 역시 국뽕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에 넘쳐나는 국뽕들을 5개 유형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다른 기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국뽕 채널이 너무 많고 그 기법도 다양해서 얼핏 보면 국뽕이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살포시 마음에 스며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외형과 속성을 고려해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5개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도 있고 2개 이상이 혼합된 유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뽕을 분류해 본다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분들이라도 국뽕을 보는 안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뽕 영상은 조합된 단어 뜻 그대로 한국인에게 자연스럽게 끌리는 정서를 자극하여 쉽게 취하게 만드는 마약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막는 힘보다는 그 파급력이 더 강할 것입니다. 누가 굳이 필사적으로 막아야 할 이유도 없겠죠? 새로운 국뽕 채널이 수없이 생겨나고 기존에 원래는 멀쩡하던 채널들도 인기에 편승해가며 국뽕으로 변모해가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분별력 있고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에 유튜브 내 클린 국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취지를 공감하는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